8월 9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라도 올 듯 날이 좀 흐립니다. 자, 요즘 문재인이 갑자기 문재인이 아닌 척합니다. 붉은 깃발 운운하면서 인터넷 은행을 해야 된다. 원격 의료를 해야 된다. 삼성으로 하여금 이재용이 180조 투자 고용 발표를 하게 한다. 이러면서 마치 우회전 한 척합니다. 근데 실제 대북관계나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이나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보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스스로가 자신에게 자기가 아닌 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문재인에 들려주는 노래 한 곡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샬린이 부르는 I've never been to me입니다. 여러분 한번 Never been to me. 나는 나에게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 원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나한테 한 번도 진실해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 77년에 나왔다가 제가 대학 입시에 한참 이렇게 공부는 하기 싫고 시험 날짜는 다가가던 82년에 다시 리메이크 되어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자, 입시는 다가오고 공부는 해나온 것은 없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나 정말 나한테 너무 이렇게 위선적이었구나. 세월을 낭비하고 이렇게 보냈구나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한 늙은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내 그리스도 가보고 남북 캘리포니아도 가보고 낙원의 파라다이스에도 가봤지만은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에게 가본 적이 없어. 즉 나는 내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산전수전 다 겪은 저가 문재인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당신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 여름이 절정인데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문재인이 우파로 변한 척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를 허용하겠다고 하고 인터넷 은행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삼성의 이재용이 180조를 투자하겠다 발표케 합니다. 보수 언론은 좋아라고 박수를 치고 한국당은 어제 국회에서 인터넷 은행 특례법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럴 만한 급한 일이 생긴 걸까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특히 자기 딴에는 신념이 있다는 사람은 전부 악의 눈물이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BS하고 리얼미터 오늘 조사에 문재인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2%가 떨어져 가지고 58%가 나왔습니다. 자, 데일리안 조사에서는 RN서치가 조사했는데 55.9%가 나왔습니다. 쿠키뉴스와 조원 CNI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50.8%가 나왔습니다. 이제 50%가 깨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대외적 조사 발표 외에도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회사를 가지고 발표하지 않는 여론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따르면 자기들은 조작되지 않은 여론이 얼마나 나쁜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과거에
이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이 하는 방식으로 우회전 해주는 척하고 거기에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이 동의를 해주면 이제 문재인이 변했구나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는 국민의 비난이 낮아질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하던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자신들이 집권하기까지, 지난 대선까지, 그리고 집권 이후에까지 유지해오던 입장들을 순식간에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던 여당의 수십 명의 의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또 접어버립니다. 청와대 눈치를 보고요. 겁을 먹고. 대통령이 뭐 갑자기 좌회전하다가 우회전으로 틀어 하면 틀어야지 괜히 안 틀고 개기다가 깜빵 갈 일 있겠냐 생각하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러고요. 우회전을 하겠다면 국민 앞에 왜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지금까지 1년 3개월이 넘도록 개판친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반성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장하성이든 임종석이든 조국이든 다 내쫓아야지요. 청와대 운동권들 다 내쫓고 정말로 진심에서 체계적인 우회전을 해야지요. 정책 한두 개를 가지고 우회전을 할 게 아니라 그 정책에 뼈대가 되는 노동개혁이나 또 더 나아가서 기업 구조 조정이나 또 금융 부분에 있어서 가계부채 개혁이나 그리고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같은 부분들을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민노총이나 저들 지지하는 패거리들이 난리를 칠 거니까 그건 절대 그렇게 못하죠. 본질적인 우파적 개혁은 절대로 못합니다. 다만 정책으로서 자기 지지층 보고 이거는 좀 틀어주라, 참아주라, 비난하지 마라. 자기 당 의원들 보고 이거는 입 좀 다물고 동의해주라. 지금 어렵지 않냐. 이러면서 그냥 개별적 정책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다 해서 노 정권에는 정권의 주요 경제 사회적 운용에 대한 정책을 그 연구소에서 다 작성해줬다라는 말이 바다했고 실제로 삼성공화국이라는 책을 좌파 진영에서 써서 노 정권의 우회전을 비판했습니다. 말로는 좌파라면서 우회전을 하는 위선을 비판했는데요. 그래서 좌 깜빡이 켜고 우회전 몇 번 했다고 해서 노 정권이 잘 됐습니까? 전국을 공사판 투기판으로 만들고 부동산이 판을 치고 이렇게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부터 행복도시 온갖 걸 다 만들어서 그 투기판의 돈이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도록 토건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국민들이 잘 살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원칙과 철학이 결여된 뼈대가 없는 우회전은 그야말로 정책 각기가 충돌하면서 제대로 된 개혁과 경제 살리기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좌로 가려면 좌쪽으로 가고요. 우로 가려면 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좌로 가고 있으면서 머리도 참모도 기본 정책도 전부 자면서 인터넷 은행 하나 해주고 이재용이 180조 투자한다 하고 더 나아가서 원격 의료 해주겠다고 하면 그게 우회전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국당은 그렇게 면죄부 주고 또 광고주 대기업을 생각하는 보수 언론들은 아 그래 문재인 이제 정신 차렸다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오늘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 언론들 사설입니다. 문 대통령이 앞장선 규제 핵심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문재인이 언산 분리 규제 완화를 스타트로 적극적인 규제 핵심 드라이버를 걸기 시작했다.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지분 소유 규제를 풀기로 한 데 이어 즉 지분을 이렇게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어느 퍼센트 이상은 보유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런 부분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자, 누가 여기에 지분 소유 구조 제한에
매달릴까요? 대기업의 오너들이 이 인터넷 은행을 하면 자기의 사공고처럼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요. 근데 거기에 지분을 규제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빅데이터를 갖다가 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 핵심에 올인할 거라고 그러고, 휴가 복귀 첫날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실천을 참모들한테 주문했고, 언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했던 민주당도 당론을 바꿔서 8월 중에 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친노동 반기업 기조를 친기업 규제 개혁 쪽으로 털겠다고 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이 조선일보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동아일보. 삼성 3년간 180조 투자, 정부 기업 미래 먹을거리 머리 맞대야. 자, 미래 먹을거리. 언제 대기업이 미래 먹을거리를 찾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 살게 되는 시대가 지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미래 먹을거리가 인터넷 은행이고 원격 의료입니까? 제일 급한 것부터 풀었을 거 아니에요. 자, 180조 푼다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항목 중에 바이오도 들어있더만 원격 의료하고도 관계 있죠. 자, 4차 산업혁명 뭐 AI 이런 것도 다 원격 의료하고 관계 있는 거겠지요. 자, 기업이 고용하고 투자한다는 것 중에 나중에 진짜 얼마 투자했고 얼마 고용했는가를 이런 보수 언론들이 한번 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투자한 거냐, 아니면 평상적으로 하던 걸 좀 부풀려서 한다고 했느냐, 실제 고용한다고 한 만큼을 했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이런 발표들을 이번 정권 들어서 여러 기업이 다 했어요. 지금 안 한 기업은 조지고 있겠죠. 요즘 LG 또 조사하더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다 발표하게 하고, 그래서 마치 경제가 살아나는 듯이 착각을 하게 하는데 이 보수 언론들이나 정신 나간 한국당 같은 정당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또 한번 보세요. 도처에 널린 붉은 깃발. 과거의 얼매이면 못 없앤다.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는 고무적이다. 야당 시절 반대 정책도 재검토를. 실정 가능한 액션 플랜 따듬어야. 그러면서 문재인이 과거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거론한 걸 언론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한 구태의연한 규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차 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동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다. 자, 문재인이 이 부분을 언급한 부분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4차 산업이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 규제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다. 그래서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극적인 예를 들은 거죠. 자, 우리가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에 의해서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어서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과도하게 약자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공익이나 편익을 오히려 더 줄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에서 규제가 있으면 그 규제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문제는 정말로 다양한 관점을 생각을 해서 규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규제를 좀 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문 정권이 1년 3개월 동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지지도가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마치 이 여론을 조성하는 보수 언론과 또 이 쇼를 해서 문이 친기업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극적인 소수 대기업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척 하면서 그 대기업이 가진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집단들, 즉 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 그리고 일부 생각 없는 보수 지지층들, 그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박수를 쳐요. 지금 한번 보세요. 문재인이 인터넷에는 원격 의료 한다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오한 부분이
안에 담겨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보수 지지층 일부에서 박수를 치고 한국당도 잘한다 그러고 보수 언론들 잘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생각 없는 보수들은요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문의 지지가 폭락해요. 이거는 건투로 이야기를 하면 코너에 몰아서 반쯤 죽이고 있어요. 한 서너 대만 더 패면 TKO든 그냥 탱까지 세워도 못 일나도록 딱 그냥 잡아뜨릴 수 있는데 공을 야 좀 빨리 쳐라고 땡 쳐서 라운드가 끝났다고 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지지율 폭락이 없었어요. 문 정권이 미천이 다 드러나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옳은 거를 하면 그래도 따져봐야 되겠다 하면서 한국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원격 의료의 단점도 있다 따져보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터넷 은행. 자, 젊은 사람들 요즘 많이 하죠. 카카오페이가 휩쓸고 있죠. 뭐 KT도 했지만 그건 좀 시원찮고요. 근데 인터넷 은행이 뭡니까? 이 중금리 아닙니까? 자, 은행이 1차 은행이 저금리라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뭐 대부업체가 고금리라면 그 사이에 중금리에 P2P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융 취약층을 돕는다 하지만 그거 돕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부분이 점점 힘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개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 그냥 송금이 지금 기본적인 기능이고 결제가 기본적인 기능이지만은 송금과 결제로 얼마 남기겠어요? 자, 요즘 한번 봅시다. 이 카카오페이 말고 식당에 가면 신용카드 외에 뭐가 있어요? L페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삼성페이. 이런 대기업들이 전부 페이를 만듭니다. 그러면 L페이나 삼성페이가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처음에는 카드나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는 카드가 아니라 이 페이로 가고 있어요. 자, 이 페이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블록체인이니 이렇게 연결된 것 같지만 이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냥 결제하는 거 요즘 아주 단순한 기술이죠. 자, 그런데 이런 페이들이 결국은 인터넷 은행하고 결부되어서 자, 처음에는 카드 장사하다가 수수료 장사하다가 또 카드에서 수수료만 합니까? 카드로 꺼서 카드를 만약에 30만 원을 카드로 땡기면 거기에 이자가 상당히 높지요. 이러다가 이제는 이제 페이로 갔다가 인터넷 은행으로 결부됩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인터넷 은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대기업 재벌들이 한마디로 고리대금 장사를 하도록 열어주는 겁니다. 중금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없을 때도 살고 있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대출을 누구나 손쉽게 해준다라. 그런데 인터넷 은행에서 빌려봤자 정말 사업 미천을 빌리겠습니까? 아니지요. 물건 뭐 살고 싶은데 내 지금 통장이 잔고가 없어. 땡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는 쪽의 대출이지 인터넷 은행이 무슨 사람의 팔자를 고칠 만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자, 이런데 인터넷 은행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요. 원격으로 제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건뜻 말만 들으면 그것이 뭐 원격으로 진료해서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을 가져올 것 같죠. 자, 그런데 한국이 그나마 지금 생생한 게 입시 개판돼서요. 이 문정권이 지금 입시를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전부 개판이 되어가고 있어요. 국가의 기본 정책 중에 유일하게 그나마 생생한 게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에 입각한 의료 시스템인데 이 의료 시스템을 문재인 케어라고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실 해준다니까 좋다 갔다가 거기에는 함정이 있지요. 자, 보육 지원을 갖다가 육아 보육 지원을 정부가 해줘서 어린이집이니 유치원이니 다 너네들 공짜로 다닌댔는데 가보니까 공짜입니까? 영어 교육이니 무슨 특할이니 연장 교육이니 해서 또 30만 원씩은 내잖아요. 정부 지원해 주는 거 말고. 그럼 그전에도 30만 원이 있어. 그럼 뭐야? 정부 지원 때문에 업자들만 배가 불러진 거지요. 자, 병원 반값으로 해줘요? 조금밖에 안 내요? 2인실, 3인실? 가니까 2만 몇천 원밖에 안 깎여진다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함정이에요. 지금 원격 의료를 가지고 그걸로 득볼 만한 좋은 부분을 홍보하지만 실제로 원격 의료가 되면 이제는 웬만한 부분들은 의사를 만나지 않고 원격으로 하고 약을 택배로 끝내겠다는 거죠. 누가 그럽니다. 택배 산업의 활성화. 지랄로 대한민국만큼 택배 산업이 활성화되고 싼 데가 어디 있어요. 더 이상 뭘 활성화해요. 택배 노동자의 그야말로 피와 땀으로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더 웃깁니다. 전기값을 깎아주겠다. 이거 자기들이 야당일 때요. 몇 년 전에 또 한 번 대기 더웠잖아요. 정부가 이걸 한다니까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7, 8월 두 달간 누진제를 완화해서 전기요금을 총 2,161억, 가구당 19.5% 인하 효과가 있다.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2016년 8월에 한국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7, 8, 9 석 달 동안 구간폭을 완화시켜서 19.4% 전기 요금 경감을 해주겠다. 앞에 거는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 뒤에 거는 김강림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자, 둘 다 비슷해요. 19.4, 19.5. 그런데 그때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한 것은 일시적 선심성 전기요금 깎아주라는 게 아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을 개편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제도가 되라 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쇼하지 마라 했습니다. 자, 지금 하루에 한 8시간 떼는 사람 2만 원 정도 깎아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껏 전기요금 깎아준다 했는데 통닭 한 마리 값이냐라고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여당의 내부에 보면 민주당의 은산분리 완화 선회, 즉 지금까지 이거 반대하고 길을 쓰고 반대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었어요. 저는 어떤 정책에 좌우를 떠나서 공정한 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인터넷 은행을 활성화시키려는 보수 진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금융이 부족합니까? 대한민국만큼 금융 서비스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약간의 편하고 안 편한 거는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트윗 없고 페이스북 없을 때도 사람 살았고요. 이 카카오페이 없을 때도 살았습니다. 물론 그게 좀 편하다 하겠지만은 지금 일반 은행의 송금은 핸드폰으로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편해지는 효과 속에, 그리고 카카오 택시라 해서 택시 부르는 속에 이제 점점 애속되어 가면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카카오톡에 애속되어 있습니다. 애속되어 가면 나중에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그걸로 사람 다 끌어모아서 결제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돈 빌려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은행의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을 대출의 노예로 만드는 부분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을 전부 인터넷 은행의 대출의 노예. 자, 인터넷 은행의 심사 조건이나 이런 대출 조건이 훨씬 낫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은행보다 잘 떼이겠죠. 그러면 떼이려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리를 높이겠지요. 떼이는 대손을 감안한 이자를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중금리라 하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인터넷 은행을 쉽게 한다면 점포도 없잖아요. 점포도 없기 때문에 직원도 작잖아요. 일반 은행들 한번 보세요. 의무적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두고 직원을 억대의 연봉을 받는 직원을 두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행에 솔직히 말하면 적자가 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만회하겠지요. 그래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들은 은행 지점도 두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도 없고 그 다음에 직원 수도 훨씬 작습니다. 전부 기계화 시켜갑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일반 은행에 비해서 경쟁력은 20, 30%가 높아요. 최소한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경쟁력이 높다면 뭘 깎아줘야 돼요? 아주 저금리로 가야죠. 아주 저금리로. 그런데 대출은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대출을 쉽게 빌려가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빌려가면 쉽게 떼이겠지요. 떼이는 부분을 감안해서
중금리로 해야 된다면서 실제로 자기들은 투자는 적게 하고 금리는 높게 받는 이런 짓거리를 해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요. 한국의 가계부채 폭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출을 규제해야 될 정권이 은행 보고는 대출해주지 말라고 규제 강화를 외치면서 인터넷 은행을 허용해서 재벌들 용돈벌이 해주거나 재벌들 사금고로 쓰려고 합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원격 의료처럼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은산불리니 금산불리니 이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거 반대하던 민주당에 제일 심하게 반대하던 이런 이 저소득층 금융에 앞장서던 재윤경이라는 의원도 입장을 바꿨고 정의당에서는 추혜선이라는 사람 한 명만 반대하고 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태호 일자리 수습과 민주당의 정재호 이 라인이 인터넷 은행 특례법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리지널 좌파층에서 문재인 지지층에서 지금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이 한때 FTA를 가지고 자기 지지층과 치열하게 싸웠죠. 민노총이나 이 전농 같은 조직이 노무현의 FTA를 반대했는데 이제 문재인이 우회전을 하고 있다 해서 촛불을 들었던 좌파 진영이 이제 문재인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자, 문재인은 당장 그들의 공격은 적당히 무마할 수 있다고 볼 거고 같은 패거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떨어지는 지지율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자, 문재인의 이런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인터넷 은행이나 원격 의료 같은 기득권의 사실 저는 수급 기득권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문재인이 수용하는 척하면서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을 끌어다니는 부분에 이게 건전한 보수 진영이라면 이걸 찬성해줘서 되겠습니까? 저는 보수 언론들이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고 한국당은 죽어도 정신을 못 차릴 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의 악의 눈물에 공감하는 보수 언론과 한국당 정말 이들이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렇게 쇼해도요 오래 못 갑니다. 이거 한다고 경제 살아날 것 같다면 제 손에 장을 지십시오. 이재용이가 180조를 3년 동안 투자한다. 그래서 1년에 60조 투자한다. 이재용이 이거 발표 안 하면 삼성이 1년 동안에 투자가 훨씬 작았겠습니까?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 좋아하는 사람들 들으세요.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기업이 할 만한 형편일 때 고용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순전히 기업의 판단에서. 여러 가지로 정권이 덜미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리 저질러서 덜미 잡혀가지고 둘이 딜 쳐서 얼마 고용하고 얼마 투자하고 발표한다고. 대한민국에 그 투자 고용이 흘러 들어가서 그 누가 체크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말한 거 지켰는지. 3년이라 했지 않습니까? 왜 3년일까요? 문재인 임기가 3년 남았으니까 3년이지요. 이거는 문재인용 맞춤형 면책 특권용 발표라는 겁니다. 삼성은 문재인을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착시 현상을 심어주고 문재인은 삼성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고 특권을 주고 이것이 옳은 거라고 박수를 치는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들. 이게 자유시장 경제예요. 약점 잡고 투자 고용한다 발표하고 쇼하고 끝내고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챙기지 않는. 기업은요. 기업이 알아서 고용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법은 법대로 정리하고 저는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누가 말한 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제가 말한 게 보이지 않는 손이지 이거는 뭐예요? 문재인과 이재용이 악수하는 순간에 보이지는 손이잖아요. 보이는 거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 따위로 해서 경제 살아날 것 같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을게요.